저 문재인이 끝내겠습니다. 인사를 통해서 탕평 또는 안배를 넘어선 정말 대화합 인사를 하겠습니다. 관행이 그렇게 했는데 관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죠.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외쳤던 문재인 대표. 하지만 당직 인선에서 지금 친노를 다시 중용하고 있어서 당내 개파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조수진 차장과 함께 또 야당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조 차장, 네. 일단 주승용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뭐 개파 갈등 다시 또 재현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개파 갈등 재현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,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그 전후에서 한 달 내내 외쳤던 것이 바로 탕평 인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. 이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친노의 요직 밀어붙이기는 그 전당대회 공약을 모두 파기하고 있다.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근데 뭐하러 무리하게 어떤 당직이길래 이렇게까지 어제 박성훈 논설위원도 설명을 좀 했지만 좀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 텐데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문재인 대표는 그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동안에 비판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 문재인 대표가 대표가 된다면 이 친노 정당이 된다.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이 친노의 공천 독식이 우려된다.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. 이때 문재인 대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. 이 친노가 다음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정말 공천을 엄중하게 하겠다.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. 이번에 친노 인사를 몰아붙여서 비판을 받았던 당직 바로 사무부총장입니다. 예. 이 사무부총장은 이 총선 등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의원 관리라든지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에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보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가 사무부총장에 자기 사람을 이렇게까지 심었다. 이거는 벌써 내년 총선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통상 대표가 되면 원래 사무총장도 대표가 임명하고 또 사무부총장도 대표가 임명하고 이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 두 가지인데요. 예. 하나는 이 수석 사무부총장의 경우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례적으로 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임명권을 주는 자리였습니다. 그랬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의미냐? 이 대표가 또 제1위의 최고위원이 서로 계파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계파가 어우러지는 그런 효과를 돕기 위해서 사무부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제1위를 한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임명권을 주고 이 사람이 추천을 하면 아주 형식 절차로서 대표가 용인하는 이렇게 해서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승용 최고위원이 해야 될 어떤 임명 권한을 문재인 대표가 빼앗아간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부총장 자리의 특성상 어떤 그 친노의 독식을 가장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당직이라는 점,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거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 될 텐데 대표라면 비주류 출신의 최고위원에게 관행, 이 관행이라는 게 사무부총장 자리를 주는 건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까지 줘야 맞다. 탕평 인사를 약속했으니까 그 관행마저도 다 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.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이 얘기 어떻게 보이십니까? 그렇습니다. 우선 관행이라는 것을 더 떠나서 지금 중요한 게 내년 총선인데 총선에서 의원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양승조 사무총장은 우리가 뭐 손학규계다 해서 탕평 인사다 뭐 이렇게 상당히 아름다운 기사가 조금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리 사무총장을 그렇게 해놔도 정작 중요한 수석
수석 사무부총장,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얘기 거론되고 있는 조직부총장까지 친노 핵심으로 꽂아 넣을 경우에는 예. 사실상 사무총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대표가 실제 중요한 상의를 이들 그 주요한 그 부총장들과 다 하면서 공천에 관련되는 자료 또 각종의 결정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장악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탕평을 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승용 최고로서는 그러한 균형을 갖추라고 나를 제1 그 최고위원회에서 1등으로 당선시켜준 당원과 대의원들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러겠네요. 네. 뭐 결국 문재인 대표는 이러겠죠. 문재인 대표 변명하면 이런 걸 겁니다. 야, 내가 공천에서 친노를 내가 친노 개파를 해체하려고 하려면 내 사람들이 공천 작업 실무를 담당을 해야 내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개파를 해체할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사실 총선 돼봐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사람을 심은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공천 작업을 어떻게 진두지휘하는 건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마 4.29 재보선이 될 겁니다. 야당에 유리한 지역이고요.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주류가 장악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핵심입니다. 거기 공천 문제될 거고요. 관악을 같은 경우도 새정치연합에 아주 유리한 지역인데 문재인 의원의 최측근인 정태호 위원장의 다변위원장입니다. 예. 거기를 공천 두 군데 어떻게 하냐를 보면 과연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사람들을 공천 실무 작업하는 자리에 꽂아 넣어서 그걸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개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 또 당무를 거부했는데요.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주 일요일 날부터 계속 이 최고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유가 있죠.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사무부총장의 친노인 김경엽 의원을 임명 강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조직부총장, 그러니까 막상 지역위원장 같은 것이 모두 정해지고 그런 조직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요직, 조직부총장에도 바로 친노인 한병도 전 의원을 예. 임명을 하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. 잠깐만요. 그러면 김경엽 의원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와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인가요? 김경엽 의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그 비서관을 지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. 또 이번에 조직부총장으로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병도 전 의원의 경우에도 그 열린우리당 시절 17대 총선 때 첫 금배지를 달았고 예. 2012년 대선 캠프 때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명령 정책참여본부장이라는 아주 요직을 거친 친노 인사입니다. 그렇군요. 문재인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중도 행보 이런 것들도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개파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런 좋은 평가들 또 희석되지 않을까 싶네요.